안녕하십니까, 전청입니다. FINRA, 자금 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메릴 린치에 600만 불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.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이게 좀 너무 큰 금융기관 뉴스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, 제가 뽑은 이유가 있거든요. 그건 이제 뒤이어져 말씀드릴게요. 메릴 린치는 이 투자 쪽이죠. 증권사이고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언제 이 회사를 M&A 했었더라? 몇 년 됐죠? 한 10여 년 됐나요? 아무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회사죠. 그리고 사실 모회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에 2억 5천만 불 그 크레딧 카드 유령 계좌를 하고 또 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정크 수수료 부과라고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2억 5천만 불의 벌과금을 부과받았었는데, 자회사인 메릴 린치도요 600만 불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거죠. 연방 그 증권거래위원회죠. SEC가 있고요. SEC가 이런 금융기관들을 감독하죠. 그리고 또 여기에 산하기관으로서 FINRA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. 이게 그 금융산업규제국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텐데,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컴플라이언스 룰을 적용을 해서 그게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건데, SEC와 이 FINRA는 이 메릴 린치가 범죄 행위와 연루된 이런 것으로 보이는 거래, 이게 Suspicious Activity Account라고 하는데요. 의심스러운 이 활동 리포트겠죠. 10년 이상 이에 대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이렇게 미루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사유로 벌과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회사에도 600만 불, 그리고 특정 그 자산관리 팀에도 600만 불, 총 1200만 불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, 이 SEC가 메릴 린치가 그동안 대략 한 조사 기간이 2009년부터 2019년이었는데 10년가량의 수백 건의 어떤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 보통 이제 이 SEC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요, SAR 리포트, SARS라고 하는데,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로서 증권사로 간주가 될 경우에는 5,000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트레시홀드를 두고요. 그 다음에 뱅킹, 이 은행 쪽일 경우에는 25,000불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, 메릴 린치는 25,000으로 높게 평가해서 여러 그 사이에 있는 5,000불 이상 거래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로 인해 이 용의자들, 여러 범죄 혐의자들이 이 범죄 활동을 위해서 메릴 린치를 이용하려고 한 그런 정황이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그와 같은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에 대해서 메릴 린치는 별도의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잘못됐다, 잘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벌과금 내는 것으로 세를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요, 당국에 보고했다라고 했고, 그리고 필요한 프로세스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 대변인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SAR 이 뭐냐라는 거죠. 이 의심스러운 활동, Suspicious Activity Report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,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는 현금 거래, 만불 이상 거래 이런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이 자체가 SAR은 아니고요. 그리고 대신에 이게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SAR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. 그러면 보통은 뭐냐 하면요, 허가받지 않은 데비카드의 어떤 사용으로 이 현금을 위조한다거나, 아니면 이 forged죠. 그러니까 위조된 체크 거래로 의심된다는 것. 그리고 identity theft죠. 내 아이디를 도용해서 금융 자산에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던가,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한 스캠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. 여기 해당이 되는 그 거래들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SEC라고 하는 금융감독국이죠. 증권감독위원회이고요. 그 밑에 산하기관인 FINRA라는 곳이 은행들에게 각종 컴플라이언스 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규제, 제재를 실제 시행한다라는 것이 이번 뉴스가 의미하는 바일 텐데요. 우리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. 특히 한국인으로서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정말 보고되느냐, 또는 내가 미국인인데 또한 한국에 들어갔을 때, 여기민을 들어갔을 때 미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를 한국에 보고가 되는 게 정말 그렇게 양국의 금융기관 간 협정에 따라 정보 교류가 원활히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게요, 지금 보시다시피 그 각국의 금융감독국에 관할을 받으면서 필요한 리포팅들을 진행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각국의 감독기관들이, 그게 IRS가 됐건 이 경우에 지금 SEC가 됐건,
타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해외 정부에 그에 맞는 그 기관, 뭐 한국의 경우는 국세청이겠죠. 미국은 IRS이고 한국도 뭐 증권감독위원회가 있으니까요. 이와 같은 양국 간의 bilateral agreement가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잘 교류된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reasonable한 그런 예상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. 그런 맥락에서 이 뉴스, 이 증권감독원 위원회 SEC가 FINRA를 통해 각각 금융기관들을 관할하고 정보 보고를 요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뉴스를 봤다, 우리는 확인했다라고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겠죠.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고해야 되고, 또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진 계좌를 한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새로운 그 학자금 탕감 방안이 발표되었다라는 건데요. 대략 80만 명의 학자금 빚인 그 390억 불, 39 빌리언인데요. 탕감하는 또 다른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연방교육부죠. 지난주 금요일 14일이었었는데요. 총 80만 명 대상으로 390억 불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구제안 추가로 발표했다. 아마도 뭐 이제 내일 조만간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요.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 IDR이라고 하네요. Income Driven Repayment Plan. 이제 정부 학자금 론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중에 인컴 드리븐 리페이먼트 플랜에 등록된 사람들이 여기에 자격을 갖추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간 20년에서 25년간 납부한 사람들이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.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요. 진짜 그렇대요. 20년에서 25년 동안 납부를 해온 사람이면 거의 뭐 저하고 또래일 것 같은데요.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학자금을 탕감해준다 뭐 이런 내용일 텐데,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사실 싶긴 해요. 왜냐하면 정작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작년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겠던 그 탕감안이 이제 무효화가 됐잖아요. 거기서 이제 힛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사회에 진출해서 납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된 원래는 혜택을 받을 대상이었었던 게 맞을 텐데,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20년, 25년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이 학자금 탕감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된다는 게 다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.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렇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20년 또는 25년간 상환을 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해주는 그런 형태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라고 하니까요. 그래서 이에 맞게 이번 구제 조치에 해당되는 이 대출자들에게 조만간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할 것이다라고 하니까요. 뭐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이 되고 또 얼마만큼이 어떤 식으로 탕감이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신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와 별도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을 내서요.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학자금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했고요. 이 부통령에 따르면요, 새로운 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조만간 업그레이드해서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뭐 이게 글쎄요, 뭐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뭔가 좀 행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방안이 나오도록 뭐 머리를 짜고 있겠죠.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, 20년에서 25년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좀 그렇다 싶습니다.